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는 3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쭉 가면 포로 로마노가 있고, 그 포로 로마노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개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개선문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에는 특별한 장면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성전의 촛대로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이 촛대 모양은 나중에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지는 유대인 회당의 표시, 심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티투스의 개선문에 왜 유대인의 촛대가 새겨져 있을까? 서기 70년에 유대 지방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열심당이라고 하죠. 티투스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출전했고,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를 겪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웁니다. 이 개선문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고요. 개선문에 그때 얻은 노획물로서 예루살렘 성전 촛대가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아주 잔혹한 비사가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엄밀히 있는 유다 왕국은 이미 기원전 6세기경에 멸망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장사와 교육에 종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착이 힘들고, 정착이 힘드니까 토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딴 나라로 도망쳐야 되는데 땅은 들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거나 이주할 때 재산을 가지고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황금과 보석을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부자거나 황금을 가진 그런 애호가는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이 어쨌든 부자도 많고 이렇게 이주에 다니고 실제로 황금과 보석을 챙겨 다닌 건 사실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항상 돈이나 황금, 보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삼키고 불타는 예루살렘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왜? 붙잡혀서 이렇게 뭘 빼앗겨도 그 말을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도망치는 유대인을 발견하면 옷과 집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서 내장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인지 과장이 섞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몸에는 황금이 있다, 현금이 있다, 그들의 집에는 뭔가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후로도 수천 년간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현금, 유대인과 황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재생산되게 됩니다. 중세 유럽은 카톨릭이 지배하는 신성사회였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고리대금업은 악마와 같은 행동이라고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고리대금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도가 아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에 전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은 악질이다라는 소문, 그리고 유대인 뱃속에는 황금이 있다는 이야기가 같이 전파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유대인의 이미지는 계속 나빠지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당 샤일록이 바로 베니스 은행가에서 활동하던 유대인 상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과 황금 전설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동안에 유럽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 기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의 치안 부재 상태가 생기면 바로 유대인을 향한 폭력과 약탈 행위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황금과 보석을 노린 행동이었죠. 유대인 탄압하면 우리는 히틀러와 그가 세운 강제 수용조, 홀로코스트가 생각나는데요.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도 히틀러가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유대인에 대한 오랜 증오와 약탈의 역사가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말 못할 고난을 겪습니다. 여차하면 폭동이 나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하니까, 그러니 유대인의 집에는 항상 현금과 보석이 있다는 얘기가 또다시 증폭되는 거죠. 진짜 악순환이에요. 1744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에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암셀 로스차일드는 대단히 가난했는데 어떻게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고물 장사를 하다가 점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분이 오늘날로 치면 광고, 매니지먼트 이런 걸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하러 갈 때도 막 귀족인 것처럼 없는 돈에 옷 빌려서 입고 가고 비싼 마차 타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거래하고 그러면 하다가 왕족과 귀족들과 거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왕족과 귀족한테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또 평민들이 그런 걸 사고 싶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 쓰던 목걸이, 뭐 연예인이 쓰던 귀걸이 이렇게 사듯이 하여간 그런 장사 수완이 좋아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매니지먼트가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면 꼭 왕하고 귀족들과 거래를 틀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늘 폭력과 약탈의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가의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가의 보호라는 게 또 양날의 검인데요. 이 권력가가 한번 마음을 바꿔먹으면 가장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돈을 꿔가서 안 갚는 건 기본이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암셀과 그의 후손 로스차일드가 사람들은 이 기막힌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 신용거래라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즉 여러 나라의 귀족들과 관계를 맺어 놓자. 그러면 이쪽 왕이 뭐 이상한 짓 할 때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다. 그런데 일로 도망가도 털어먹긴 마찰까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하고 귀족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맡기자. 그리고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용증서, 예금증서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이것이 국제금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한번 로스차일드가 국제금융, 다양한 국가에서 신용거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 되는 방법인 겁니다. 왜? 나라마다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요즘 말로 환율 변동도 다르고 뭐 경제 사정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채권, 주식, 특히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채권 투자라는 건 그 나라의 정세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세가 되면요, 벌써 전쟁 한번 하려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하고 이런 거 흔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국제금융거래, 신용거래를 만든 다음에 국제정보조직을 만듭니다. 당시에 가장 유능한 정보조직이 로스차일드의 정보조직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 로스차일드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막 확장하는데,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렸을 때 그 밀수업자를 동원해서 대륙과 밀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나라의 정보를 얻어오는 역할을 이 로스차일드 정보국이 해결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국왕의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주식, 국제 채권 시장, 세계 무역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되니까 세계 무역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것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빨리 선진적으로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 건설,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 전 세계의 주요 철도 사업에 사실상 로스차일드 가문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미국 대륙 횡단 철도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오늘날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 모건의 창설자인 JP 모건이 영국에 가서 어떻게든 로스차일드 집안 돈 받아내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세계가 글로벌화되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나게 공헌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정보국들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나라 무슨 군사정보 빼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은 산업스파이 업무입니다. 산업기술 이런 건데 이런 거의 원조도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영 제국 시대에 활약하다 보니까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뭐 제국주의의 천병이다 뭐 등등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면 결국 21세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경제로 서로 얽히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시대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가 끼친 공헌은 역시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로스차일드와 국제금융이 만든 세계도 따지고 보면 전쟁이 창조한 새로운 문명 세계였습니다.